소방시설의 설치 면제 기준입니다. 어떠한 소방시설을 설치를 했을 때 그 설치의 유효 범위 안에서 다른 설비를 더 좋은 설비를 설치를 했다면 소방시설 설치가 되는 면제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자동 소화 장치보다 더 좋은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만약에 유효 범위 안에서 설치를 했다면 자동 소화 장치가 설치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가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미분무 소화 설비 또는 옥외 소화전 설비를 접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 범위 안에서 설치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미분무 소화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를 설치를 했다면 그 설치 유효 범위 안에서 설치가 면제가 됩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 대상물에 자동 소화 장치 또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접합하게 설치를 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 범위 안에서 설치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제가 된다는 거죠. 자동 소화 장치 그리고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접합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제가 됩니다. 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물 분무 소화 설비, 미분무 소화 설비가 하자 안전 기준에 따라 접합하게 설치가 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 범위 안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물 분무 소화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미분무 소화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간이는 면제시켜 준다. 물 분무 소화 설비가 설치가 되는 부분에 차고 주차장이죠. 차고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 설비의 유효 범위 안에서 면제가 되고요. 옥외 소화전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가 있다면 옥외 소화전보다도 상수도 소화용수가 더 성능이 좋겠죠. 계속 물이 나오기 때문에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비상경보 설비입니다.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 대상물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 2개를 설치를 했다면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비상경보 설비 또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하고 화재 알림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면제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 화재 알림 설비하고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소화 설비, 그래서 화재 알림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면제를 시켜주고 있고요. 화재 알림 설비입니다. 화재 알림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 대상물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차탄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면제시켜 주고 있고요. 비상 방송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하고 비상경보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면제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자동화재 속보 설비입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 대상물에 하재 알림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 설비의 유효 범위 안에서 면제시켜 주고 있고요. 자, 누정 경보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 아크 경보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자, 아크가 일어나는 그러한 경보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면제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비상조명등입니다. 비상조명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피난구 유도등하고 통로 유도등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면제시켜 주고 있습니다.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상수도 용수 설비가 설치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 140m 이내에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면제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제연 설비입니다. 연기를 제어하는 제연 설비가 설치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 공기 조화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면제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공기 조화 설비가 적합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면 제연 설비는 면제시켜 주고 있습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입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에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연결 살수 설비. 자, 송수관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연결 살수 설비를 하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를 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 범위 안에서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물분무 소화 설비하고 물분무 소화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그리고 미분무 소화 설비, 물분무 소화 설비, 미분무 소화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되어 있다면 면제시켜 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간이 물스미러 하면 되죠. 무선 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 중계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면제시켜 주고 있고요. 연소 방지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물분무 소화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미분무 소화 설비, 하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 유효 범위 안에서 면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에 따라 설치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설치의 유효 범위 안에서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 설비를 면제시켜주는 시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런 설비가 있다는 거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화기구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기구는 소화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일어나면 무슨 수동으로 소화기를 가지고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동 소화장치, 장치를 가지고 또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소화기에 대해서 소화기구의 종류,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도 소화설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소화설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재를 이용해서 소화하는 기계기구 설비, 화재 초기에 사용하는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 초기에 소화기를 가지고 화재를 많이 진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화재 진압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기에도 대형 소화기가 있을 것이고 소형 소화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소화기, 소형 소화기, 그리고 방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기는 물이나 소화약재, 압력에 의해서 압력을 가해서, 자, 손잡이를 누르면 압력이 나오겠죠. 압력에 의해서 방사하는 기구,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에도 소형 소화기가 있고요, 대형 소화기가 있습니다. 자, 소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 대형 소화기 능력 단위 미만의 소화기를 말하는데, 자, 여기에서 능력 단위라고 하는 것은 화재가 났을 때, 자,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 약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재가 나오는 단위,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치. 그래서 어떠한 그 장작을 가지고 140을 이렇게 세어 가지고, 어떤 것은 또 90개로 쌓아 가지고, 이거는 2단이다, 이거는 1단이다. 그래서 소화기 한 대로 불을 질러 가지고 2단이라고 이렇게 쌓았는데, 소화기 한 대를 가지고 진압이 가능하고, 또 1단위도 진압이 가능해서 불을 다 꺼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끌 수가 있는 단위를, 수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1단위가 될 것이고, 1단위가 될 것이고, 3단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불을 끌 수가 있는 단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능력 단위라고 하고요. 소화기를 처음에 만들 때, 제조를 할 때, 또 판매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몇 단위인가 이렇게 전부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 가지고 소화기 한 대가 2단위도 끌 수도 있고, 그리고 1단위만 끌 수도 있을 것이고, 소화기 한 대가 이걸 다 끌 수가 있네, 그럼 이거는 3단위가 되겠죠. 소화기 한 대가 3단위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 능력 단위 미만의 소화기를 소형이라고 하고요. 대형 소화기는 좀 크겠죠.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만들어 가지고 운반대와 바퀴가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여기다가 큰 소화기를 가지고 이동해서 사용하겠죠. 그때 A급은 10단위 이상, B급은 20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는 B급을 20단위를 다 끌 수가 있다는 거죠. 기름화재에 대해서 20단위는 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 소화기. 그리고 A급은 10단위 이상 끌 수가 있는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소형 소화기, 대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또 소화기는 방출 방식에 따라 가압식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압식이 있을 것입니다. 가압식은 별도로 이렇게 가스를 이용해서, 별도의 가압가스를 이용해서 충전해 가지고 방사하는 것을 말하고요. 추가압식은 별도의 방출원이 없습니다.
방출원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분말 소화기죠. 분말 소화기는 방출 방식에 따라 가압식이가 있고요, 추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식은 그 별도의 가스가 있겠죠. 가스를 이용해서 있고요. 추압식은 가스가 없죠. 그래서 추압식은 이 밑에는 고체가루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가스가 되어 있겠죠. 본체 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는 가스가 들어가 있고 밑에는 분말 가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압식은 별도의 가스가 가압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동할 때는 여기는 분말 가루가 되겠죠. 자, 이건 분말 가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스가 터지면서 여기 있는 바깥쪽에 있는 고체 가루를 가지고 이 사이폰관을 통해서 가스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가스가 터지기 때문에 바닥이나 이런 데는 밑면은 부식이 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부식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가스가 터지기 때문에 압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부식이 된 부분에 압에 의해서 이게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압식은 생산이 되지 않고 추압식만 생산이 됩니다. 이거는 원인은 별도의 가스 압을 가압 용기를 충전해서 장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터져야지만 분말 가루가 사이폰관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압이 터질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밑판이나 녹이 쓰는데, 자, 그리고 이게 체결이 되는 부분, 그 압에 의해서 굉장히 이게 날아가기도 하고 파편이 날아가기도 하고 폭발이 되기도 합니다. 부식은 요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습기나 물에 의해서 이게 밑면이 부식이 돼 가지고 예전에 폭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점을 보완하고자 추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추압식은 상부에는 가스가 있고요, 하부에는 분말 가루가 있어서 사용할 때는 이거 손잡이를 안전핀을 빼고 손잡이를 네버를 이렇게 눌러주면 이게 상부에 있는 가스가 나가겠죠. 이렇게 나가면서 이 사이폰관을 통해서 분말 가루가 그 가스압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터지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자체적으로 있는 압에 의해서 분말 가루를 내보내기 때문에 가압식보다는 조금 덜 위험하겠죠. 그리고 가압식은 압력계가 없습니다. 추압식은 이게 지시압력계가 있겠죠. 지시압력계가 있어 가지고 녹색이 되면 압이 녹색이 되면 정상이라고 또 뜨고요. 그래서 이게 별도의 가스압이 없고 위에가 가스압이 있기 때문에 가스압이 얼마나 충전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부족하면 충전을 시키고 부족하지 않으면 정상이면 그대로 보관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추압식은 압력계가 있습니다. 압력계가 있고요. 가압식은 압력계가 없다. 압력계가 없습니다. 자, 여기 압력계가 있죠. 지시압력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가스 용기가 별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추압식은 가스가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이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압식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압식은 지시압력계가 있고요. 자, 위에는 가스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고체가루를 통해서 가스가 이렇게 나오는 스타일, 이건 추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출 방식에 따라 가압식이 있고요. 소화약제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와 별도의 가압용 가스 용기를 충전해서 장치하고 가압용 가스의 작동 봉판을 파괴해서 조작을 해서 가스의 압력으로 약재를 방사하는 방식이 가압식인데요. 이 가압용 가스 용기가 이게 방출이 되다 보니까 이 터져야 되기 때문에 가스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압에 의해서 보내기 때문에 폭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추갑식은 용기에 소화약재와 함께 소화약재 방출원이 되는 질소가스라든지 압축가스가 상부에 있기 때문에 가압식보다는 덜 위험하겠죠. 그래서 방출 방식에 따라 한번 봤습니다. 자, 소화기에도 저 빨간 우리 소화기의 맹판에 보시면 소화기가 일반 화재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뭐 이런 그 A, B, C급 이렇게 나눠져가 있는데, 자, 우리는 A급을 일반 화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화재에는 나무나 섬유, 플라스틱 이런 그 가연물이 타는 것을 재가 남는 것을 일반 화재라고 하고요. 그래서 표시는 A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화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류 화재는 B라고 합니다. 유류 화재는 B라고 해서 B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류 화재구나. 그래서 유류 화재는 기름 화재죠. 이산화탄소 액체라든지 가연성 액체, 석유, 자, 이런 것들은 기름 화재라고 해서 B급 화재라고 합니다. 전기 화재는 C급 화재입니다. C급 해가지고 C라고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거는 C는 전기 화재구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그 기기에서 단선이나 합선이 돼 가지고 스파크로 인해서 가연물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통틀어서 전기 화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이렇게 일어나서 그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데 스파크나 그 열에 의해서 가연물에 불이 붙기 때문에 통틀어서 전기 화재라고 합니다. 자, 주방 화재는 식용유 화재라고 하는데요. 주방에서 사용하는 기름, 식용유도 화재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K를 가지고 주방 화재라고 합니다. 금속 화재 D급 화재라고 합니다. 마그네슘이라든지 합금, 가연성 금속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D급 화재라고 하고요. 우리 전기자동차에서 배터리에서 많이 일어나죠. 리튬 화재. 이것도 리튬도 금속이죠. 그래서 금속 화재 D급 화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D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급 화재에도 A급 소화기가 있고 B급 소화기가 있고요. 그리고 C에도 C급 소화기, 전기 화재, K급 소화기, D급 화재용 소화기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화기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간이 소화 용구입니다. 그래서 소화기는 소화기인데 간이로 사용하는 것을 간이 소화 용구라고 하고요. 에어로졸시 소화용구, 스프레이식으로 나가는 에어로졸시 소화용구가 있고요. 그리고 던지는 소화기, 투척용 소화용구가 있고요. 그리고 소공간, 작은 공간에 약재를 가지고 소화시키는 소공간용 소화용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약재 위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마른 모래라든지 이거는 소화약재 위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른 모래, 팽장 질석, 자, 팽창 진주황, 자, 돌가루라든지 유리가루, 자, 마른 모래 이런 것들을 팽창 질석, 팽창 진주황, 소화약재 위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 용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 소화 연구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로졸 시 소화 연구인데요.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약체에 압력을 가해서 스프레이식으로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단위가 1단위 미만의 소화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회용으로 한번 쓰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투척용 소화 연구는 던지는 소화기입니다. 그래서 던지는 소화기 4개 이하의 소화 연구로 4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한 곳에 던져서 소화하는 소화 연구, 투척용 소화 연구입니다. 그리고 소공간에 사용하는 소공간에서 사용하는 소화 연구가 있습니다.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이 약재를 뿌려주는 소공간용 소화 연구, 또 소화약재 이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 연구, 마른 모래가 있죠. 마른 모래도 능력 단위가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사업을 상비한 50리터 이상의 것을 한 포를 능력 단위 0.5단위라고 합니다. 0.5단위는 50리터면 한 포면 다 끌 수가 있구나. 그래서 마른 모래는 능력 단위 50리터 이상의 한 포를 0.5단위라고 하고요. 팽작 질습과 팽작 진주함은 이것도 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80리터 이상의 것을 한 포 0.5단위입니다. 그래서 80리터 이상의 한 포를 뿌려보니까 0.5단위는 끌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